네, 안녕하세요. 24년도 에코스타트업 지원사업 사업 설명 영상 3편은 에코스타트업 사업비 작성 방법에 대한 내용입니다. 먼저 사업비는 사업계획서와 내용이 맞게 구성하셔야 되는 점 안내드립니다. 사업비 비목에 들어간다고 해서 다 사용 가능한 것이 아니라 제출하시는 계획서와 과제 내용에 맞게 좀 집행을 하셔야 사업비로 승인을 해드릴 수가 있습니다. 이제 사업비 구성과 관련된 내용을 한번 보겠습니다. 이처럼 사업비는 예비창업자 정부지원금 최대 6천만 원, 창업기업 정부지원금 최대 1억 원, 성장창업기업 정부지원금 최대 2억 3천만 원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조금 자세하게 설명을 드리자면 이게 공고문 50페이지인데요. 사업비 계산 방법에 대해서 먼저 설명을 드리면 예비창업자 부문의 경우 사업화 자금이 최대 6천만 원까지 지원이 됩니다. 이것은 이제 시제품 제작, 지재권 취득, 마케팅 등에 소요되는 자금인데요. 이것은 총 사업비를 구상하였을 때 이를 100%라고 한다면 여기에 70%에 해당하는 부분 정부 지원금이 최대 6천만 원이라는 의미입니다. 그래서 총 사업비는 70% 이하의 정부 지원금과 30% 이상의 민간 부담금, 즉 현물로 구성을 하여야 합니다. 예비창업자 분야는 민간 부담금은 현물로만 구성이 가능합니다. 현금 대체가 불가피한 경우에는 현금으로 대체해야 하는 증빙자료 등을 제출하시면 검토를 거칠 예정이며 현물 구성이 우선 원칙이라는 것을 알아두시면 될 것 같습니다. 현물로 구성한 사업비는 증빙자료가 요구가 되는데요. 증빙 양식은 접수 시 다운로드 받으실 수 있으며 사진 및 취득가액, 인건비 산정 근거 등입니다. 사업비 구성 예시를 보시면 총 사업비를 8,572만 원으로 구성을 하였다면 정부 지원금을 6천만 원, 약 70%로 적합하게 구성하였다고 볼 수 있습니다. 정부 지원금은 70% 이하이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총 사업비 중에 60%를 정부 지원금, 40%를 민간 부담금으로 구성하겠다. 이것도 가능합니다. 창업기업 분야의 경우도 마찬가지로 총사업비는 70% 이하의 정부지원금과 30% 이상의 민간부담금으로 구성하여야 합니다. 창업기업 분야는 사업화 자금이 최대 1억 원까지 지원이 됩니다. 이것은 총사업비를 구성하였을 때 이를 100%라고 한다면 여기에 70%에 해당하는 정부지원금이 최대 1억 원이라는 의미입니다. 다만 창업기업 분야의 경우 민간부담금은 현금 10% 이상과 현물 20% 이하로 구성해야 합니다. 마찬가지로 현물로 구성한 사업비는 증빙 자료가 요구되는데 증빙 양식은 접수 시 다운로드 받으실 수 있으며 사진 및 취득가액, 인건비 산정 근거 등입니다. 성장창업기업 분야의 경우도 마찬가지로 총 사업비는 70% 이하의 정부 지원금과 30% 이상의 민간부담금으로 구성하여야 합니다. 성장창업기업 분야는 창업자금이 최대 2억 3천만 원까지 지원이 됩니다. 이것은 총 사업비를 구성하였을 때 이를 100%라고 한다면 여기에 70%에 해당하는 정부 지원금이 최대 2억 3천만 원이라는 의미입니다. 다만 성장창업기업 분야의 경우도 민간부담금은 현금 10% 이상과 현물 20% 이하로 구성을 해야 합니다. 마찬가지로 현물로 구성한 사업비는 증빙자료가 요구가 되며 양식은 접수 시 다운로드 받으실 수 있습니다. 사업비 비목에 대한 내용으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이 페이지는 공고문 52페이지인데요. 사업비 구성하실 때 이 부분을 정독하시고 구성을 하셔야 이제 문제없이 사업비 집행이 가능하십니다. 과제 관련 사업비만 계상하도록 되어 있는 것이 원칙이고요. 사업비 구성의 타당성 또한 평가 항목 중에 하나이니까 관련 내용 확인 후에 구성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주요 내용이 있는 비목을 간단하게 짚어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인건비 중 보수는 4대 보험 중 1개 이상 가입된 소속 임직원에 대해 과제 참여율에 따라 지급하는 급여입니다. 이게 인건비로 집행할 수 있는 세목은 보수를 포함하여서 기타 직보수, 일용임금 이렇게 있는데요. 이러한 인건비는 총 사업비의 50%를 초과하여 집행할 수 없으며 대표자와 민법상 친족 관계에 있는 사람은 인건비로 집행할 수 없습니다. 대표자 인건비는 민간부담금 현물로만 집행 가능합니다. 또한 운영비 비목 중에 재료비의 경우에는 사업계획서상의 과제 관련 시제품을 협약기간 동안 제작하는 데 한해서 소요되는 재료 또는 원료, 데이터 등의 유무형 재료를 구입하는 비용으로 집행 가능한데요. 양산에 소요되는 재료는 집행하실 수 없습니다. 그리고 일반 업무 용역계약을 집행할 수 있는 일반 용역비는 총 사업비의 40%를 초과할 수 없습니다. 시공 및 공사 용역은 집행 불가합니다. 추가로 안전보건, 교육, 보호구 구입 등 작업 유해 위험 요인 조치 사항에 필요한 경비를 집행할 수 있는 안전보건관리비는 300만 원 상원 내로 필수로 구성하셔야 합니다. 여기 유형자산 비목에 있는 자산취득비는 정부지원금으로는 집행 불가합니다. 민간부담금 현물로만 집행 가능하며 협약기간 이전에 보유하고 있던 유형자산의 취득가액 10%만 계산 가능합니다. 차량은 불인정합니다. 사업비 사용이 제한되는 업종은 유흥주점 등의 유흥업종, 미용실, 사우나 등의 위생업종, 골프장, 노래방 등의 레저업종, 카지노 등의 사행업종 등입니다. 지금 보여드리는 화면은 접수 시 필수 제출 서류인 사업계획서의 사업비 작성 부분인데요. 작성 시 유의사항을 안내 드리겠습니다. 총 사업비 기준 구성 비율은 필수적으로 표기를 해주셔야 하며 산출 근거는 최대한 구체적으로 기재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가세의 경우에는 추후 환급되므로 모든 금액은 부가가치세 제외한 금액으로 작성해야 합니다. 또한 위탁 회계 정산비는 필수적으로 기입해 주셔야 하는데요. 사업 종료 기술원에서 지정한 회계기관에서 진행하는 지원사업 사업비에 대한 회계정산에 관한 비용을 말합니다. 이는 정부지원금으로 계상을 해야 되며 기업의 일반 회계는 해당 내용이 아닙니다. 민간부담금 현물은 협약기간 이전에 이미 보유하고 있던 유형자산과 협약기간 동안 예상되는 참여인력 인건비로 구성 가능합니다. 이 중 참여 예정 직원에 대한 인건비가 미집행될 경우에는 미집행 비율에 따라 정부지원금 환수가 이루어집니다. 이미 보유하고 있던 유형자산의 경우 취득가액의 10%만 계상합니다. 이는 구매내역, 영수증, 세금계산서 등의 취득가액 확인 증빙자료 또는 쇼핑몰 캡처 사진 등의 시장가 증빙자료를 제출해야 합니다. 민간부담금 중 현금은 협약기간 내 사업과제와 관련하여 사용 예정인 비목을 산출하여 기재하시면 됩니다. 참고로 기존 및 참여 예정 직원 인건비의 경우에는 현물로도 현금으로도 집행 가능합니다. 현물과 마찬가지로 미집행 시 미집행 비율에 따라서 정부지원금 환수가 이루어집니다. 현금의 경우는 현물과 다르게 신청 시 증빙자료 제출은 필요가 없고 선정이 되시면 협약 체결 전에 통장 잔액 증명서를 제출하여 증빙하게 됩니다. 여기까지 에코스타트업 지원사업 사업비 구성에 대한 설명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